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2026년이라는 아주 위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꽃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또 붉은 희망이라는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그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 아침에 우리가 덕담을 나누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벌써 올 한 해 아주 풍성한 복을 받은 기분입니다. 네, 정말 저는 올해 소망이 벌써 다 이루어진 것만 같은 그래요. 그런 불끈불끈 의지가 드는데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식구들한테 물어봐야죠. 올 한 해 또 어떤 소망을 다들 품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요, 올 한 해 아주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소박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 네. 아니,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뭐가 그리 바빴는지 여유 있게 그냥 하늘 한번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핑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서 네. 오늘 하루 정말 별탈 없이 잘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도란도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밥 한 끼 이렇게 별탈 없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소박함이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장윤정 씨는 굉장히 감성적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저는 지극히 현실적이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원래 소원은 네. 로또 1등 당첨!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네. 최근에 거울 보니까 흰 수염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아, 흰 머리가 아니고 흰 흰 수염이요. 수염. 네. 그러니까 그 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알아 누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소망은 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아하. 늙는 속도는 좀 늦춰보자. 요겁니다. 맞습니다.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같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 식사도 또 인생 역전의 어떤 이 꿈도 모두 다 내가 건강해야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마당 대구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프로젝트 100세 시대의 승부수 건강을 잡아라 3부작 특강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새해 첫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예.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예, 외과의사 임재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모두 그 새해 소망을 한 가지 얘기했는데 원장님은 예.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의사 생활이 44년째인데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가 오늘의 강의 주제기도 하고 제 예. 목표기도 합니다. 네. 임재양 원장님,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40년 넘게 환자를 치료해 오신 베테랑 외과 전문의이시고요. 저속 노화와 그리고 면역 지킴이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요리하는 의사, 집밥하는 의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궁금해서요. 혹시 집에서도 요리 담당이신 건가요? 그럼요. 오. 가장 제 목표가 네. 남자들이 요리에서 독립하자는 거예요. 오. 그 네. 이유는 제가 여성들 환자들만 한 30년 네, 이상 네, 봤지 네. 않습니까? 50대 넘은 여성들한테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네. 이제 요리 그만했으면 좋겠다 해요. 하기 싫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50대 넘은 부인이 만약 요리를 잘해주면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좀 그렇게 보여가지고 해주는 걸로 알고 고맙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원장님께서는 원래 요리가 취미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언제 이후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혼자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남자들이 대개 부인이 먼저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남자들은 무너져요. 왜냐? 먹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중년이 넘어가면서 적어도 먹는 거에서 독립하지 않으면은 참 이게 삶이 참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에서 네.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우리 집밥 해 먹지 않을래요라는 책을 다 내셨어요. 네. 책까지 내신 계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요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리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요리의 기본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평생을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 너무 어렵게 하길래 내 나름대로 그러면 터득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요리를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책에도 전혀 없는 이야기를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제 경험을 쉽게 그러면은 어떻게 네.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책을 낸 겁니다. 그럼 이 제목 속에 우리는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을 타겟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되게 그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면 결국은 본인이 요리해서 본인이 기미상궁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실험을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네. 좋은 거예요. 15년 동안 한 게. 아, 진짜요? 제가 지금 한 23kg 뺀 모습이고요. 예, 예. 몸이 너무나 좋으니까 음.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우리 임자영 원장님이 아주 풍채가 좋으실 때부터 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변화에 너무 놀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니 사실 아까 뭐 50대 주부들이 50대 넘어가면 음식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요즘 뭐 배달앱에 눌러가지고 결제만 해놓으면 뽀로로 맛있는 음식이 전국의 모든 맛집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집밥해서 유난을 떨어야 건강한 겁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네. 우리나라 지금 많은 건강의 문제점 중에 네. 하나를 꼽으면은 야식입니다. 야식. 야식. 네. 그게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벽 3시에도 닭발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문제라는 건가요? 뭐 그럼요. 네.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형님 그 새해 흔히 우리가 뭐 해 바뀌면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떡국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떡국이 또 탄수화물 폭탄이다 음. 라고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이 새해 이 떡국도 우리가 끊어야 됩니까? 아니요. 못 끊어. 첫째는 우리가 음식에는 사회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뭐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러고 뭘 안 먹고 그러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하고 만났을 때는 사회적인 의미로 마음대로 먹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 가지고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 좋은 탄수화물만 먹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떡국이라는 게 우리가 아주 흰 떡국도 있고 현미로 된 떡국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료를 바꿔라. 그렇죠. 또 앞서 우리 김 쌤이 저속노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속노화 방법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도 네. 조금 실천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비상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3,000년 전부터 다 선조들이 가르쳐 준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예.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너무 쉬우니까. 아, 특별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냥 돈 주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탄고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살 빼는 데는 기가 차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고기도 먹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살 빼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고기 먹어라. 당신 마음대로 먹고 맞아요. 살 뺀다. 그 쉬운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둘러가는 것 같아도 아까 제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만 잘 지키면은 되지 그렇게 특별한 방법은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 저 개인적인 질문 아닙니다, 선생님. 뭐 현미나 채소나 이런 것들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네. 사실 맛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인데 예. 건강하기 위해서 이 즐거움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첫째는 두 가지인데 네.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부르고 맛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네. 지론이고요. 네. 맛있게 저는 합니다, 요리를. 어.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데 평소에 건강하게 먹었다가 남을 만났을 때는 뭐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안 하고 만났어도 그렇게 안 하고 그럼 건강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좀 확실히 지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 막 질문들이 쏟아지는 걸 보니까 네. 우리가 건강에는 또 진심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주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떤 주제로 아침마당 되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실까요? 전체적인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아주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뭐 어떤 소금이 좋으냐, 뭐 현미가 좋으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전체적인 건강에 대해 가지고 컨셉을 잡으면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건강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 신년 특강 그 첫 번째 시간 내 몸을 지키는 방패 면역과 식습관에 대해서 임재영 원장님의 강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요즘 세상이 참 이상하죠. 날씨가 굉장히 이상하지 네. 않습니까? 너무나 덥고 태풍이 몰려오고 산불이 나고 뭔가 이상하다고 우리가 여기는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같은 변화가 있는 적은 저는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병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이제 유방암을 30년 전에 했는데 30년 전에 1년에 3,000명이었던 게 작년 기준으로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폐암이라든지 다른 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토피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여성들 어떤 생리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날씨하고 똑같이 의사들은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과거 같으면은 병들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걸렸어요. 네. 근데 유방암 같으면은 제가 제일 어린 학생이 여고 2학년 17살이 걸려서 옵니다. 과거에는 거의 20대, 30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12%, 10명 중에 한 명이 젊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원인이 뚜렷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마라, 폐암 걸린다, 고기 먹지 마라, 대장암 걸린다 이랬는데 요새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폐암 경우에는 80%가 여성들한테서 특히 많은데 폐암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내가 나이를 걱정해야 될까? 그러면 원인을 걱정해야 될까? 뭐를 먹지 말아야 될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몸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 몸 주위에는 모든 위험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한 것들이 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뭐 기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 우리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후가 40도가 되든 영하 10도가 되든 36.5도를 유지하는 게 건강이에요.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닥치면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대개 경우는 한두 달 끙끙 앓다가 사는 게 그러지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게 이제 사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내가 왜 이러냐 그러고 끙끙 못 일어나고 그러면 그건 이제 정신병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 몸인데 그런데 우리 몸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제 면역이라는 거하고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몸에 많은 균들이 주위에 있는데 아주 이제 심플하게는 피부가 이걸 다 막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숨 쉬어야 되니까 위장하고 숨 쉬는 데 하고는 점막이 둘러싸 가지고 1차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면역이란 개념은 나하고 남하고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는데 남이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균이구나 생각해서 그걸 잡아먹는 게 면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면역이 아주 몇 단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균들이 우리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는 면역 기능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우리 몸에 하루에도 수십 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걸 다 없애는 게 그 바로 면역이다 그러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것들 처리하는데 만약 경우에 그거보다도 조금 생균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독감이 유행한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에 우리가 조금 센 면역들이 들어붙기 시작합니다. 들어붙으면은 거기 이제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네. 전투가 일어나면은 그 전투에서 이게 좀 응원군을 좀 더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만들고 열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응원군 균들이 있고 이제 무한히 이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일단은 그 균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힘을 쓰면 안 되니까 첫째는 노곤하게 딴 활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곤해지고 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밥을 먹으면은 그 밥 먹는데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균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저 사람이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누워 있다 그러면은 노곤하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럴 때 대부분 뭐라 그래요? 먹고 힘 차리라 그러고 그렇죠. 또 먹는 걸 주고 또 막 이래요. 그거는 면역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그냥 두면 되나요? 그냥 둬야죠. 그래야지 우리 네. 면역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우리 면역이라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몸을 방어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좀 더 생균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좀 더 많은 균들이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그걸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러면은 면역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겠네 그러는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면역은 네. 강하면은 사람이 죽어요. 면역은 저를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는 건데 네. 예를 들면은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네.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네. 대포를 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걸 면역 과민 반응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러지가 생기잖아요. 네. 알러지 생기는 거는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적당히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게 들어오면은 조그만한 게 반응하고 조금 큰 게 들어오면은 큰 게 들어오도록 우리 면역계를 그냥 가만둬야지. 그러니까 뭘 하나 쓴다 그래가지고 면역을 강화시켜야 돼. 그런 이야기 없을 뿐더러 그걸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처음 겪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우리 몸조차도 균을 생전 처음 보니까 예방주사 맞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그 사망까지 갔던 사람들이 네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면역 과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함부로 면역을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고 적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는 면역이 조화롭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강하냐 그랬을 때 이게 기본이에요. 네. 첫째는 우리 몸에 병이 없어야 됩니다. 기본 체력,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라든지 그게 기본 체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선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약으로 부지런히 조절을 해야지 나는 자연적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약 힘을 빌려서라도 조절을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기본 체력이라는 거는 우리 몸 자체가 아주 면역 체계라는 게 다양하게 몇 단계나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지금 얘기할 건데 운동하고 네. 먹는 거 잘 먹고 명상하고 스트레스 없어야 네. 되고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잘 자고도. 잘 자고요. 네. 이게 기본 체력이에요. 네. 이게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면역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암 치료하는 경우에 면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역 치료를 한다, 어디 산속으로 들어간다 이러는데 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2018년도에 일본 학자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이걸 규명한 거예요. 우리가 암을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암세포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암뿐만이 아니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정상세포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 혼조 교수가 발견한 게 암이라는 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이 이게 암인지 우리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혼조 교수가 요 암을 둘러싸고 있는 가면의 실체를 밝혀낸 겁니다. 네. 요거를 벗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역 치료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네, 거예요. 네, 네. 그게 우리가 면역을 높인다가 아니고 아, 요 면역 요 가면을 벗겨버리면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적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네, 네. 거예요. 우리 몸이 표적해가지고 이걸 잡아먹고 우리 다른 항암제가 들어가가지고 요걸 죽여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란 개념 자체가 그렇게 강화시키는 것도 안 되지만은 암세포 자체는 이미 형성돼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면역을 암 환자들 면역에 좋아 그래가지고 뭘 막 먹고 하는 네.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아셔야지 이제 면역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면역이 우리 몸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면역을 어떻게 우리가 키우는 게 좋을 것인가? 기본입니다. 네. 잘 먹고 네. 운동하고 네. 잘 자고 네. 스트레스 해결하고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너무 쉽죠. 쉽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네. 호르몬이잖아요. 네. 우리 몸을 지키는 거는 이제 면역이에요. 그런데 면역 말고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수십 종류가 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키도 크고 그러면 생식도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적당하게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너무 지치니까 이제 잠도 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정적인 문제들 하고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강의 기본에 있어 가지고는 외부에서 이제 면역이 저걸 지키기도 지키고 우리 몸을 조절하기도 조절하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로 이제 우리가 가만 따져 봤을 때는 아까 내가 지구의 날씨를 얘기했는데 지구의 날씨가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유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를 버리든 연기를 하든 간에 이걸 다 소화를 시켰는데 이것을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플라스틱을 많이 버리고 연기를 많이 품고 배기가스 내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가 못 살겠다고 이제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병이 걸리고 이상한 병들이 많이 걸리고 이랬을 때 전체적인 큰 틀로 얘기했을 때 뭔가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것들을 뭔가 이렇게 흐트려버리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큰 윤곽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과연 무엇이 이것을 흐트려 버릴까?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이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가짜 호르몬이에요. 네. 그러니까 석유에서 개발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생긴 것들인데 환경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 몸이 호르몬에 따라 가지고 지배를 그렇게 받는데 그리고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환경 호르몬은 가짜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겨 놓으니까 우리 몸이 그걸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이때까지 한 10만 종 정도가 이제 제품으로 나왔고요. 그럼 도대체 환경 호르몬이 뭔데 그랬을 때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전부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컵이라든지 네. 뭐 일회용 컵이라든지 일회용품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로션 샴푸라든지 뭐 어떤 용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깡그리 전부 다 환경 화학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회용품 같으면은 그 젖지 말라고 이제 관광지에 그 비스페놀 A가 성 호르몬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3년 전부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못 쓰게 합니다. 그게 여성들 성조숙증하고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아예 그건 이제 못 쓰게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환경 호르몬하고 관계되니까 이것들이 이제 너무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이것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이제 먹는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맛있는 음식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되는 것 같지만은 네. 저 과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맛있게 해야 되죠. 색깔이 있어야 되죠. 네. 향도 있어야 되죠. 네. 값이 싸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분을 변화시켜 가지고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는데 우리가 이걸 식품 첨가물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 600종 정도가 이제 허가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는 안전하다고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연구가 다 돼 있고 식약청에서 항상 이것을 이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믿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터져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잘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해외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 먹지 마라. 네. 뭐 소시지를 먹지 마라. 제일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우리가 저 옥시라고 저 가습기 살균제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가습기를 하는데 살균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정부에서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는데 한 10명 정도 사용하고 나니까 이상한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쓰지 마라. 이랬는데 벌써 2만 명이 지금 아주 치명적인 애들이 몇천 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그건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과연 이제 믿어야 하지만은 100% 믿어야 될 건가 할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식품 이제 첨가물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첨가되고 밖에서 먹는 것들은 깡그리 전부 다 이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밥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왜 집에서 먹자고 그러냐 하면은 집에서 적어도 저런 첨가물은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첨가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한 가지도 좀 조심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많은 원인 중에 내가 그러면은 면역이나 호르몬이나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를 흐트리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환경 호르몬 섭취를 줄이고 우리 몸에 어차피 들어오는데 배출을 늘리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13년 전부터 이런 일회용품을 일절 다 끊었습니다. 집도 저런 식으로 진 이유가 대부분 사무실들이요. 빛도 없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환경에서 나는 진료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저런 이제 공간도 만들었고 일회용품 다 그 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 안 하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방에 있어 가지고 한 10%도 차지를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배출인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한 60 정도 됐는데 40대에 펀드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런데 취미가 오지에만 들어가는 탐험만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제임스 캐머런 저 영화 감독이 저 양반도 굉장히 재밌는 양반이잖아요. 캐나다 영화 감독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깡그리 저런 데 다 써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바다 밑에 1900m 들어가는 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나 이런 데 들어갔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나도 그럼 그걸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7년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10,000m를 들어가려면요 기압이 1000기압이에요. 우리가 1, 2압이잖아요. 1000기압 그러면은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몸이 찌그러지지 않아요? 찌그러질 정도가 완전 그냥 뭐 분해돼 완전 그냥 전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티타늄이라든지 그걸 이제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을 때려 넣습니다. 저걸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저걸 보고 감동했다는 게, 야, 돈을 써도 저렇게 쓰구나. 미국 사람들이. 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영화로 저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저런 데 들어가서 어떤 상상력을 키우고 보니까 우리가 보는 아바타나 네. 어떤 저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이제 영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하고 이게 꿈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디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밤새도록 켜놓고 얘가 생중계하는 게 보는 게 재미예요. 주무셔야죠, 원장님. 아니요.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네. 이 친구는 겨우 이제 19m 더 들어가려고 700억을 때려 넣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그것도 이제 12시간을 탐험을 하는데 700억을 넣습니다. 넣고 들어가가지고는 나와서는 야, 일론 머스크 너 보고 있냐? 너 화성 한 보내주면 너도 얘 한번 태워줄게. 얘들이 노는 물이 달라요. 네. 그러면은 들어갔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탐험을 했는데 놀라운 게 제일 끝에 딱 한마디가 그런데 플라스틱이 있다. 그 깊은. 그 깊은 곳에. 와. 7년 전에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갔을 때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히말라야 꼭대기에도 네. 남극 밑에도 여기 밑에도 이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인간으로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내가 지리산에서 뭘 채취했다, 바다 깊은 곳에 가가지고 무엇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과연 깨끗한 것이냐 그랬을 때 이거는 아니다. 네. 이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음. 더더군다나 모든 제품들이 편리하게 돼 있는데 이 편리한 것들을 없이 살 수 있냐 그랬더니 무수히 실험을 많이 해봤더니 일주일을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류가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몸 속에 들은 것을 빼내면 됩니다. 근데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딱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면서 지구상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지방질의 축적이 돼요. 그리고 축적이 되면은 300년, 400년 동안 분해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섭취를 위해 가지고는 기름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 안 조금이라도 먹어야 내가 고기 먹지 마라 얘기가 아니고요. 기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섭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이제 배출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어렵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은 영양소는 3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은 물에 녹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소화시켜요. 그런데 지방은 물하고 섞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비누같이 뭐 이렇게 좀 섞어줘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담즙이에요. 요게 이제 썰개에 모여 있는데 썰개에 모여 있다가 지방이 들어오면은 이게 들어와 가지고 들러붙어 가지고 요걸 이제 소화되도록 잘게 비누같이 이렇게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요 담즙의 주 성분은 썰개에 모여 있는 담즙의 주 성분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그러면은 이제 혈관만 생각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만드는 주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고 나면은 아주 필요한 것을 콜레스테롤을 다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소화만 시키고 나면은
작은 창자 끝에서 소화 다 끝나고 나면 콜레스테롤을 80% 90% 다시 간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 흡수할 때 환경 호르몬이 붙어 있다가 같이 이렇게 뺑뺑 돌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10년 전에 알았는데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으면 네. 이게 식이섬유가 환경 호르몬을 흡착을 해가지고 대변으로 빠져나와 버리고 콜레스테롤은 뺑뺑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의학 상식 딴 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왜 콜레스테롤 요새 많이 높다 뭐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높으면 뭐 계란이나 뭐 저기 새우 같은 거 먹지 말아야지. 노른자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 그러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 다 알고 있죠. 네. 그죠? 왜냐하면 먹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는 다 이렇게 재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희망은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그걸 먹어도 괜찮다. 단 한 가지 충고는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딴 생활 습관도 불성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듯이. 그래서 이제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고 그랬을 네.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 건강하려면은 우리 몸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 몸은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는데 식물은 자기 혼자 살아가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동물은 혼자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식물을 잡아먹는 초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잡식동물이에요. 네.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네. 그런데 우리 인류의 호모사피엔스가 역사가 30만 년이고 농업의 역사가 10,000년인데 철저하게 인간은 배고프고 못 먹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공룡 옆에 이렇게 돌도끼 들고 네. 이렇게 사냥하는 거 있는데 첫째는 공룡 살 때 인간이 없었고요. 예. 두 번째는 돌도끼를 어떻게 공룡 잡습니까? 사람이 아마 고기 한번 먹어보겠다고 사냥 나가면은 아마 19번 잡아먹혔을 네. 거예요. 그리고 기껏 잡아봐야지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겨우 그렇게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꾸 이제 고기 그러는데 사람의 우리가 역사에서 바로 새끼 먹은 게 우리가 80년밖에 안 되고요. 고기 먹은 역사는 50년밖에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제일 기본은 우리가 탄수화물이라 그러지만 유전적으로 우리가 채식에 기반되는 몸이 우리 몸이에요.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고기 좀 먹고 기름 좀 먹었다고 야 그거가 건강을 어떻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건강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한 채소를 먹고 건강한 고기를 먹어야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한 채소가 뭘까? 그랬을 때 여러분도 파이토케미칼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데 파이토케미칼, 파이토 그러니까 독이에요. 화학물질. 케미칼, 화학물질이에요. 그럼 왜 식물이 화학물질을 낼까? 동물은 위험이 닥치면은 자기가 도망가거나 공격하면 돼요. 네. 나무는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딱딱한 껍질이거나 가시를 가져요. 근데 풀은 야들야들하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독을 내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그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얼음이 있는 이런 봄 이때까지도 각자에 따라 가지고 키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전부 다 근근히 살아가려고 이러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소가 조금만 뜯어 먹으면은 자리를 비키는 이유가 벌써 쌉쌀한 황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못 먹어요. 이 독을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들이 각자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나는 봄에 필래 안 그러면은 햇빛도 없는 조그만한 데 필래 그러면은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키도 작고 조그만한 그냥 볼품도 없는 그런 색깔로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파이토케미칼, 우리가 다양한 식품을 먹자. 그래가지고 그게 건강한 거다.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파이토케미칼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역경이 있고 물도 없고 햇빛도 없고 굉장히 살기 힘들 때 얘가 아주 이렇게 비틀어지고 이러면서 컸는 게 파이토케미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만 먹어요, 지금. 예쁜 거요. 네? 아니 그냥 보들보들하게 네, 네. 햇빛도 안 보고 네. 영양분 다 주고 그러니까 요새 애들 덩치는 큰데 달리기 시켜보면 하나도 없듯이 네. 그럼 저런 것들만 시켜가지고 그러면 야 이게 유기농이야 파이토케미칼이야 이러고 색깔이 좋아 역시 그러고 먹는데 과연 그걸 먹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까? 그럼 더더군다나 어떤 조작을 하냐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식물이라는 거는 햇빛하고 온도에 의해 가지고 식물이 다듬어집니다. 연걸어져요. 대표적으로는 햇빛에 의해 가지고는 이제 깻잎이 햇빛에 의해 가지고 깻잎이 이제 자기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5월 달에 씨를 4월, 5월에 씨를 뿌리면은 얘들은 하지가 지나면 한 9월 정도 되면은 잎이 없어지고 서서히 이제 씨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은 저 삼겹살하고 깻잎 먹어야 되잖아요. 1년 내도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요거를 빛을 조정한다 그래가 전조재배라 그래요. 네. 그럼 1년 내도록 그러면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 지은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 내 농사 지은 거하고 파는 거하고 이게 향이 다르다.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거는 파이토케미칼 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그런데 이제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팁은 딴 것 없이 제철 먹어라. 하우스 키우고 이런 거 먹지 마라. 돈만 들고 네. 영양 없다. 제철 먹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재료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데 이제 동물을 생각했을 때 네. 우리가 동물도 그럼 고기 먹지 마라, 지방 먹지 말아지 고기 먹지 마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잡식 동물이니까 고기를 어떤 거 먹을까? 건강한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고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닭 경우에는 1년에 전 세계에서 600억 마리 먹습니다. 한국에서 10억 마리 먹습니다. 하루에 270만 마리 먹습니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소는 어떻게 키우고 돼지는 어떻게 키우고 옛날엔 그 모습 보여줬는데 안 보여줍니다. 네. 끔찍합니다. 그런 걸 먹고 우리는 그냥 건강하겠다. 아이, 나 그래도 삼겹살 먹을래. 적어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할 때 그래 다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먹는데 어떤 재료를 먹을까 그랬을 때 재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제철에 제대로 파이토케미칼을 가진 거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좀 개념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비자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대표적으로 이제 양배추 같으면은 약을 많이 칩니다. 유기농 먹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양배추는 이렇게 보듬어지잖아, 그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성장점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성장점이 이렇게 생기는데 처음에 애벌레가 요 성장점을 다 긁어 먹어요. 맛있고 보드라우니까. 다 긁어 먹으면은 우리가 유기농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키우려 그러면은 손으로 잡거나 네. 유기농 약을 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손으로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기농 약을 쳐야 되는데 유기농 약은 효과가 반이에요. 또 약값이 2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런 걸 생산했을 때 그러면 4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면 양배추 하나 4,000원 하는데 너 15,000원 내라 그랬을 때 누가 사겠냐? 야, 이 도둑놈들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농부들 보고 욕을 합니다. 자기들은 말이야, 자기 먹을 거는 약을 하나도 안 치고 자기들 먹을 거는 약만 치고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 농부들이라고. 농부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안 사주고 그 사람들 욕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생각할 때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생산되고 과연 어떤 거를 지불해야 될 건가 이걸 좀 진지하게 생태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재료를 구하는데 조금 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사고 이러지는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구했으면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조리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그냥 먹거나 쪄서 먹거나 구워 먹거나. 네. 그런데 맛으로 따지면은 굽거나 튀기면 제일 맛있고요. 그렇죠. 삶으면 좀 못하고 네. 생걸로 먹으면은 좀 그래요. 네. 근데 건강적으로 따지면은 거꾸로입니다. 나는 주로 이제 그러면은 생걸로 주로 다 먹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나는 적당히 어느 정도에서 이거는 조금 타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아까 김쌤이 얘기했습니까? 아이 뭐 사는 게 뭐 그렇지 나 뭐 이렇게 먹다 죽어볼래? 그럼 미리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챙기든지.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선택을 해서 요리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야식을 얘기했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좋은 재료로 해가지고 요리를 다 잘했는데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이 그렇게 하면 다 잘 나오나 그랬을 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환경 호르몬이 담즙에 이렇게 모여 있다 그랬는데 이 담즙에서는 우리 몸에 지방이 들어올 때를 생각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항상 우리 몸은 쉬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움직이도록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자기는 그냥 낮에 일할 거 다 하고 저녁에 먹을 거 다 먹고 야식까지 먹고 그냥 자버리면은 자기는 자는데 네. 장기들은 전부 또 밤새도록 일하도록 만들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그렇게 야식에 그렇게 막 기름진 거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아침에 이렇게 모아놔야지 아침에 그러면은 이게 담즙이 나오고 채소를 먹었을 때 제대로 나오는 거지 밤새도록 그냥 기름진 걸 먹어놔 놓으니까 밤새도록 그러면 담즙은 찔끔찔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아침에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밤에 굶고 아침에 그러면은 기름기 조금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샐러드 같은 거나 안 그러면 닭가슴살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그 기름을 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환경 호르몬하고 담즙하고 붙은 게 나왔다가 요거는 그냥 따로 분리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저녁에 굶어야 된다. 네.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핵심적으로 배출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식은 꼭 하지 말라고 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저속노화라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그 유전자 계획 지놈 프로젝트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때려 부어 가지고 우리 몸을 이제 유전자의 성격을 알아 가지고 이제 모든 병의 성격을 발견하고 해결할 거라 그랬는데 10년 정도 연구하다가 연구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 가지고 왜 중단했냐 그러면은 적어도 예측하기로는 우리 같은 인간이 유전자를 적어도 한 10만 개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한 2만 5천 개, 3만 개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완전 멘붕에 빠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고등 생각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침팬지나
어떻게 저 날파리하고 비슷하단 말이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연구를 스탑한 거예요. 도대체 연구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엄청난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연구한 거예요. 한 게 딴 게 아니고 발견했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그 병은 많은 유전자가 가지고 있으면 유전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병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면역이라고 그랬는데 면역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정확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속 노화라는 게 이걸 조금 늦추자는 겁니다. 늦추자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결국은 유전자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병이 생기니까 우리 몸이 진화하면서 제일 좋은 선택은 유전자를 적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파리나 뭐 저 침팬지나 그런 개들 사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핵심적인 것만 다 가지고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아웃소싱한 거예요. 어디 아웃소싱? 우리 배 안에 있던 대장에 있던 장내 세균이라고. 이때부터 이제 장내 세균이니 프로바이오틱스니 뭐 장내 세균이 뭐 제2의 뇌니 거기서 모든 걸 다 한다는 이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하버드 의대 싱클레어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아까 그러듯이 유전자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개수도 적어야 되지만은 유전자에 나이가 들수록 기스가 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제 손상이 나는 거예요. 손상이 나니까 요 손상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치유 능력이 있어가지고 쉴 때는 요걸 치유해주고 요렇게 하는데 그럼 이 과연 치유하는 이게 기전이 뭐냐 메커니즘이 뭐냐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우리가 3000년 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적게 먹어라. 건강에 있어가지고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적게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계 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게 안 먹으면은 우리가 잘 먹자. 적당하게 먹자.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운동해라. 아까 잠 잘 자라. 또 똑같이 돌아가서 이 얘기예요. 그거 저속 노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속 노화가 되든 안 그러면은 100세 시대가 되든 이러든 간에 결국은 우리 몸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이런 통밀도 먹고 현미도 먹고 이러면은 이제 장내 세균도 잘 살아요. 우리 몸에 한 100조 정도가 있습니다. 얘들도 먹이를 먹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가만 보니까 이제 저런 게 먹기 싫어요. 입도 까칠하고 맛도 없고 이러니까 내만 잘 살려고.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깎고 또 깎고 해가지고 그냥 설탕 넣고 그래가지고 저런 것들만 막 먹고 점점 더 그러니까 우리 몸만 점점 뚱뚱해지고 약 먹고 세균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건강에 대해가 저속 노화에 대해 가지고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혼자 살라 그러지 마라. 다 죽는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건강하게 핵심적으로 먹는 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저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먹는 것들을 개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기대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먹는 거 생각하면은 이건 집에서 다 만드는 통밀입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요. 밥은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 뭐 직접 다 해가지고 이렇게 풀떼기로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지금 이제 고기를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네. 안 드시던 분도 고기 드셔야 돼요. 아니면 고기 안 드시면 파우더라도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또 추천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완전 채식은 안 하는데 채식한 지가 지금 한 10년 넘었고요. 와. 채식을 안 하면은 야, 고기 안 먹으면 먹을 게 뭐 있냐? 네. 고기 외에 먹을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딴 데 눈 돌릴 이제 그게 기회가 굉장히 많고 콩을 안 먹더라도 충분해요. 단백질로만 얘기하면은 몸무게 킬로그램당 한 0.8g 정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70g이라 그러면 56g이 필요해요. 네. 현미만 3끼 먹는다 그러면은 40g이 채워져요. 나머지는 딴 것들 씨를 먹든 뭘 먹으면은 그게 다 채워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 나이가 들어가지고 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끼를 못 먹고 효율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 먹는 것보다 고기 한 입 먹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고기 먹는 거예요. 단백질. 그러지만은 굳이 그렇게 고집해가지고 그렇게는 분말이든 뭐든 먹지 마라. 네, 네.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제 몸한테 미안해지는 게 일단 말씀하셨던 적게 먹기, 야식 안 된다 하신 거를 이제 제가 스스로 하고 있었고 야채를 먹더라도 날 것보단 튀겨서 먹고 네. 구워서 먹고 그러게 좀 안 좋은 습관이었던 걸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제가 또 빵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오. 말씀하셨었던 통밀빵은 간간이는 먹지만 그냥 빵, 우리 시중에 파는 빵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글루텐이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엔 글루텐 프리 빵도 있더라고요. 이런 빵들은 섭취를 많이 어느 정도 권장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첫째는 글루텐에 대해 가지고는 그 전부 다 마케팅이고 글루텐 몸에 해롭지 않고요. 그거는 하버드 의대에서도 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거 의학적으로는 전혀 괜찮은 거고 마케팅적인 문제고요. 글루텐이 있어야지 빵이 됩니다. 그리고 빵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랬을 때 탄수화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랬을 때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지 탄수화물이 60%는 우리 먹는 거에서 차지해야지 건강한 음식이에요. 아까 얘기하듯이. 네. 그러면은 탄수화물 중에도 좋은 탄수화물 그러면은 빵일 경우에도 통밀빵인 경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빵이 문제가 일종의 제과제 빵인데 제과죠. 디저트 개념이죠. 너무 맛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빵을 밥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밥에 누가 설탕을 넣고 버터를 넣습니까? 이태리 프랑스 같은데 유럽에서 설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그거는 디저트지 네. 빵이 아닙니다. 빵은 밥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게트라든지 기본 빵은 달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들어가기 시작하면 첫째 비싸고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밥을 통밀로 먹는데 네. 대신에 반찬을 맛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따로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탄 갑니까? 네, 그렇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김선생 여기서 많이 적었어요. 뭘 적는지. 저는 완벽하게 우리 원장님하고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래서 왜 그런 속설 있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웃으셨어.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는. 그저 웃지요. 저 혼낼까요? 원장님. 그러면 뭐 혼이라도 낼 줄 아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더 답할 어이없는 만큼의 어떤 질문이네요. 어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다 계산을 하면서 먹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단백질 얼마나 칼로리, 먹었고, 그다음에 뭘 영양소. 먹어서 재료는 이걸 먹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식단을 짜듯이 하는데 옆에서 보는 저조차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너무너무 따져서 먹는데 보면 건강식인 것 같아요. 난 이제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쵸. 요새 더더군다나 이제 네. 스마트워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뭐 혈당 스파이크가 어떠니 뭐 이제 혈당이 어떠니 그래가지고 막 수시로 재고 이거는 뭐 큰일 났다 그러는데 네. 우리 몸이 먹으면 당연히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네. 전체적인 기본만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네. 무엇이 들어오든 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범위만 이렇게 넓혀 놔놓으면 우리는 아까 내가 면역이라는 거는 딴 것 없이 나는 하나의 우리 몸의 저수지를 넓혀 놓자. 그래 놓으면은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은 균형을 이룬다. 네. 이 개념만 생각하면은 아까 그러듯이 누굴 만나가 뭘 좀 먹든 아까 그러듯이 계산을 안 하든 네.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 정말 네. 유익한 시간이고 특히 오늘 강의 자체가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실천해왔던 내용을 토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믿음이 가고 왠지 또 따라해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네. 2026년 우리 시청자분들의 식탁도 건강하게 차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대구 2026년 신년 특강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제철 재료로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내 몸 안에 독소는 빠지고 또 면역과 영양소는 채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지만 그동안 실천을 못했던 것들 새해를 맞아서 한 번 더 해보자 다짐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재료로 건강한 밥상 차렸고요. 그럼 이제 또 몸을 움직여 봐야겠죠. 네. 다음 주에 아침마당 대구 두 번째 특강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운동과 근육 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스포츠 의학 분야 전문가인 홍정기 교수님의 특강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